이번에는 몰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몰빵. 아니, 몰빵 왜 갑자기 뭐야? 몰빵. 이게 약간 좀 이제 좀 속어라.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집중 투자한다 이럴 때 막 몰빵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이쪽에서요 이 몰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여러분,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황희의 전선을 넘어 이재명의 신화로 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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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5시간 전부터 연습한 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일란성쌍둥이. 지금 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몰빵이라는 얘기가 직접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왜 영등포 방문했을 때요. 여기가 이 빵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대표가 이제 보시면 양손에 빵을 딱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빵을 딱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저게 왜? 뭐 빵 뭐 양손에 쥐고 있는데 제과점에서 왜 저게 뭔데? 왜 뭐가 뭐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재명 대표께서 시그널을 주셨어. 신호를 주신 것이야. 저거는 몰빵. 몰빵의 의미가 이런 거랍니다. 이번 선거 때 민주당한테 다 몰아줘야 된다. 나는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지역구 후보도 민주당을 찍어야 되고 비례투표도 조국혁신당 이런 데 찍지 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찍어야 된다. 이걸 소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몰빵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저렇게 양손에 빵을 딱 쥐고 있으니 신호를 주신 것이야. 확실한 시그널. 역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천재야. 두 손 가득 몰빵. 몰빵을 안겨드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실제로 그 포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재명인의 마을에 올라와 있는 포스터인데 더불어 몰빵 딱 일자가 적혀져 있죠. 이런 모습도 회자가 되고 있고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송영원 변호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듯해요.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해요? 지금 저게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을 두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게 조국 혁신당의 비례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면 뭐 조국 혁신당의 정책이나 노선이나 임무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비판할 수가 없는 처지죠. 당대표가 전과 사범인데 조국 혁신당의 인재영입 1호가 전과 사범인 거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대표가 재판 여러 개 받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보고 빨리 감옥에 가라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뭐 지금 어제도 박은정 전 검사 영입했는데 이렇게 검찰 출신들 영입하는 거 민주당도 검찰 출신 영입해가지고 전주에 이성윤 고검장 공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을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고 저렇게 빵 들고 사진 찍고 지지자들은 짤방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어디까지 격이 떨어질 것인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왜 일전에 기억들 하십니까?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왜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때 수박 당도를 매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더 이렇게 공격 대상이 됐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당도가 제일 높았던 게 5입니다. 수박 당도 5. 근데 그 당시에 수박당도 5로 지목이 됐던 의원들이 이러한데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봤을 때 결과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연의 일치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강병원 의원은 이번 그 심야에 경선 결과 발표된 날 나왔잖아요. 그 김우영 씨한테 졌어요. 은평을에서 탈락. 김종민 의원은 뭐 일찌감치 민주당 탈당을 했고 윤영찬 의원도 이번에 그 결과 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한테 졌잖아요. 경선 탈락. 최종윤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불출마.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컷오프. 여기 경선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컷오프.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탈당했다. 그러니까 수박당도 5로 지목된 5명의 의원들의 운명이 이러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데 우리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투명한 결과죠.
그 과거에 수박 당도 체크했을 때 당시에도 이 당도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투명하게 반으로 쫙 나눠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수박 당도 5로 체크된 분들 결과를 보셨습니다만 저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자 투표를 해서 결선 투표에 올라간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당시에 당도가 4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도가 높을수록 정말 학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키워드보다도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것이 현실판, 실사판으로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진영 일부에서는 이런 나는 저 비명이 아닙니다. 나 비명 아니에요. 이런 뭔가 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좀 움직임이 있다는데 보시죠. 먼저 권지웅 후보. 이번 저 서대문갑의 그 청년 전략지구인가요?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죠. 저 권지웅은요, 저 비명 아닙니다. 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비명계로 일컬어졌었던 이용우 의원도 보시면 밑에 보세요. 사진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함께 있는 사진. 근데 저 사진이 실제로 같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요? 이럴 때는 또 합성이라고 하나요? 합성? 네, 맞습니다. 뭐 합성으로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랑 가까워요.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겠죠. 일련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최병천 부원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치권에 있는 속설 중에 하나가 예. 총선은 정권 심판 선거라는 속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2004년 양당제가 우리나라가 본격화된 게 2004년 총선부터인데요. 2004년부터 2004년, 8년, 12년, 16년, 20년에 총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긴 거를 보면은 집권 여당이 4번을 이기고 실제로 야당이 이기는 건 1번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정당이 이겼는지를 보면은 실제로는 뭐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도 작동을 하긴 하겠지만 변화하는 정당, 포용하는 정당, 혁신하는 정당이 승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2016년 공천이 대표적인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진박 간별 논란이 있어가지고 있었죠. 유승민 찍어내기, 김무성 대표의 옥새파동 등등이 있어가지고 예. 아 뭔가 좀 편협하구나라는 느낌을 전달했는데 반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청와대 비서관을 했었던 조응천 의원 등등을 품어 안으면서 와 민주당은 색깔이 다른 분들도 품어 안는구나라는 거여가지고 수박이 이제 겉은 파랗고 속을 빨간 걸 얘기하는 건데 예. 제가 생각하면 수박의 반대말은 멜론이 있는 것 같아요. 멜론. 겉도 파랗고 속도 예. 파란 건데 어떤 경우에 승리하는 게 일반적인 역대 대한민국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박과 멜론이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승리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네. 가장 대표 사례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사례예요. 김종필 5.16 쿠데타의 한 축이었던 김종필 씨랑 손을 잡아서 예. DJP 연합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박과 멜론의 정치 연합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실은 네. 멜론과 수박이 정치 연합을 하면 네.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안 그러면 좀 약간 갸우뚱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결과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과 멜론의 정치 연합이라는 재밌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